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공통 이렇게 여기 보시면 손해보험, 상보험, 생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근데 가운데 생명 산보험 있죠. 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걸 다루는데 원래는 생명보험사 쪽에서 다뤘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손해보험사에서 야 우리도 이걸 같이 팔게 해주라 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중간 지대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공통에는 총 5가지 큰 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집종사자라는 게 있었죠.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와 고객, 계약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첫 번째는 보험 설계사 대표적이죠. 그 다음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보험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험 기초 이론 기억나시나요? 위태, 사고, 손해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범죄, 사고 이런 것들에 관련 내용이고 몇 년인지 어떤 사고를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어떤 사고는 절대 불가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의나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들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손해보험 법규 및 약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법규 및 약관 참고하시고 5번은 모집질서 관련된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중개 또는 대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나 대리. 자, 중개는 뭐냐면 A와 B를 연결해줘요. 소개팅 해주는 거야. 소개팅. 그런데 중개인의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는 A와 B를 연결해서 뭔가를 성립하게 하는데 한쪽 편에 쓰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그러면 그 사람의 법률적인 어떤 권한과 책임을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변호사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변론을 대리해주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대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와 대리를 구분하고 법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대리, 법률 효과가 없어 그러면 중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효과의 유무에 따라서 중개와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그 다음에 뭐 있죠? 보험 대리점. 그렇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안 되는 게 나왔죠. 손해사정. 손해사정사는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안 돼.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되겠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1번 고객, 2번 보험회사.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험 중개사는 고객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닌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보험 중개사예요. 독립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보험 대리점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기본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험 설계사든 보험 대리점이든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보험 대리점은 법률 효과를 가지고 있고 보험 설계사는 법률 효과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에 임직원이 있어요. 임직원. 자, 보험회사를 다니는 임원 직원. 자, 이분들은 보험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있다. 자, 저는 여기 삼성화재 지점장입니다. 제가 그럼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임직원 중에서도 몇몇 사람은 안 돼요. 대표이사, 감사, 사회이사는 안 된다. 자, 대표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영업에서 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고 손해율, 보상, 고객의 만족, 주주의 만족, 그 다음에 영업 전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계약하러 다닐 계제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대표이사는 그래서 안 됩니다. 보험 판매 못해요. 감사는 심판입니다. 심판. 축구로 따지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공을 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사회이사는 축구장 안에는 있진 않아. 근데 축구장 밖에서 모니터링하는 그 감독관들 있죠?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필드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는 안 된다. 제외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됐으면 임직원은 되긴 되는데 대사감은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안 된다고요? 대사감은 안 된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은행,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겸용여신업자 제외, 뭐 농협은행 등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보험 파는 거 있죠. 거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뱅커슈랑스가, 방카슈랑스가 은행인 뱅크, 그 다음에 어슈어런스의 합산 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도 다 가능하고요. 한국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안 된다. 여기 X 쳐져 있죠. 한국은행은 뭐 하는 데냐면 우리나라 물가를 통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통해서 돈 찍어내는 거죠. 돈 찍어내는 거를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험 팔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 공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수협 공제, 농협 공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협 공제. 얘네들은 자체 상품들을 이미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공제라고 붙은 얘네들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품앗이 계약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셨죠? 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보험 모집 종사자의 종류. 자,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죠? 모두 어디에 등록하셔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셔라. 금융위원회. 자, 이제 향후에 나오겠지만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손해보험협회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시죠. 자, 먼저 쉬운 거 먼저 할게요. 금융감독원은 뭐 하는 거예요? 너 고객들의 소비자의 만족하게 보험을 판매하고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이런 것들 잘하고 있어? 외부 감독 기관이에요. 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하죠. 그죠? 많이 아실 겁니다. 요거는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는 거는 빨리빨리 지워버려야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협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는 손해보험에 관련된 시험 출제, 시험 합격자의 관리,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손해보험협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금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금융에 관련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금융에 관련된 뭐 금리랄지 통화랄지 여러 가지 국가 정반의 정책이랄지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금융위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면 어디에 등록하는 거냐면 금융위원회에 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금융을 위해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고 대신에 등록하는 업무는 소위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어디로 아웃소싱했냐면 손해보험협회로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업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 소속이라고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금융위원회. 대신 업무적 절차는 어디서 한다고요? 손해보험협회.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보험중개사는 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하고 뭐 보험대리기 나왔죠? 네. 보험대리점은 그 박스표를 보시면 권한이 3개가 있어요. 계약 체결권, 고지 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이 3가지가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설계사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보험 설계사는 권한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연결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험 중개사는 권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결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험 대리점은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 의무를 수령하거나 그 다음에 보험료를 수령하는, 그죠? 이 3가지의 권한이 대리점, 보험 대리점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보험 대리점은 이런 권한들이 있다. 법률적인 권한들이 있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4번 보험설계사는 어디에 등록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고 보험협회에 위탁이 된다는 건데요. 등록 해촉 말소만 있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은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거고 위촉은 보험회사에 되는 겁니다. 위촉과 해촉에 촉자 들어간 거는 보험회사의 동그라미, 촉자 들어간 거는 보험회사의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과 말소는 협회의 동그라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등록과 말소는 협회, 그 다음에 해촉, 그 다음에 위촉은 보험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합격했어. 손해보험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화재에 이제 코드를 내고 등록할 거야. 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협회에 등록이 돼야 돼요. 모집인으로. 나는 이런 시험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30시간의 그 보수교육 연수, 사이버 연수 과정도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협회에다가 손해보험협회에 제가 이렇게 등록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 사무만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거고 등록할게요. 그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삼성화재에 위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등록하고 현대해상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현대해상이 위촉이 되는 거겠죠. 내가 어디 보험회사에 사용인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또 위촉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되냐? 위촉과 해촉은 보험회사, 등록과 말소는 협회.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 요건 볼게요. 등록 요건. 자, 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은 3.1절 있죠. 3.1절.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3년 이내 1년 이상 경력으로 종사를 했던지 아니면 시험 합격하고 1년 이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너 시험 합격하고 이 시험 합격 값을 1년 동안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장 코드를 못 내. 예를 들면 실업급여 있으신 분들 있어요. 나 실업급여 받고 있어. 근데 지금 이거 안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나 좀 쉬고 싶고 200만 원 받는데 조금 나중에 할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격해 놓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나중에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거예요. 즉 이 합격은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야. 그럼 1년이 지나면 다시 봐야 되네. 즉 손해보험 설계사로 내가 코드를 내고 싶어 그러면 시험 합격 값이 1년 이내 혹은 내가 3년 이내 내가 경력자야. 3년 이내 1년 이상 보험사에 종사했던 분들은 설계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리점은 2년, 4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는 3일절이다. 요거 설계사는 뭐라고요? 무슨 절? 3일절. 그 다음에 대리점은 2년, 4년. 요거 나중에 나온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사는 3일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제한 사유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죠. 들어보셨죠? 네, 후견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 후견인은 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해요. 정신적이든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정치산자가 있었고 금치산자가 있었어. 한정치산자는 어떤 범위에까지는 네가 하고 그 외에는 복잡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라는 거였고, 금치산자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네가 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서 해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좀 이제 규정 짓는 게 안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라는 걸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면 보험 설계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보험 설계사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보험 상품도 이해해야 되고 법과 제도도 이해해야 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적인 일에 가까워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재밌습니다. 대신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충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번 갈게요. 내가 파산으로 복권되지 아니했어. 그러면 요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험업법에 의한 혐의 선고. 네, 이거는 등록 취소 2년 이내에,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2번 됐고 보험금을 유용했다. 이거는 3년이에요. 요건 하나 체크해 주세요. 보험사고, 보험금, 이 금융업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게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유용했다 그러면 3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박스표 있죠? 네, 박스표 보시고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교차 모집 설계 가보겠습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 자, 복습하고 갈게요.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설계사와 중개사와 대리점이 있다. 그런데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이랄지 고지의무 수령권이랄지 보험료 수령권이랄지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 중개사는 보험회사나 고객을 위해서 뭐 일한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권한이 있지는 않다. 근데 대리점은 권한이 있다. 세 가지 권한인데 계약 체결권, 그 다음에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를 받을 권리도 보험 대리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에 나는 등록이 되고, 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 업무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설계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시고
사이버 강의,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보험연수원에서 오픈하는 사이버 강의를 30시간을 또 모집 종사자의 교육을 또 들으셔야 돼요. 그게 두 개가 되면 내가 시험 볼 수, 이제 코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기존의 경력자야. 경력 알신데 설계사가 하고 싶어. 예전에 내가 2년 전에 1년 정도 했는데 안 하고 해촉했다가 다시 하고 싶어.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3년 내에 1년 이상 일했어 라는 것만 증명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나 시험 안 보고 설계사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또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년 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해를 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는 무슨 절? 3일절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나오겠지만 대리점은 2년, 4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계약자, 피보험자 뭐 이런 거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